T-minus 10, 9, 8, 7, 6, 5, 3, 2, 1, 0,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on a mission to build, resupply, and to d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begins its penultimate journey to shore up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tlantis now in the proper alignment for its 8.5-minute ride to orbit. 4.5 million pounds of hardware and humans taking aim on the International Outpost.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3월 21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물 지수는 오늘도 이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0.47%가 오른 354.95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의 기초자산 현물 지수는 355.18로 마감이 됐어요. 0.23% 이제 현물이 높은 상황, 백워데이션,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예, 선물 지수가 선지급 이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계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자 포함해서 이제 선물 지수가 더 높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현물을 빼준 이 값을 이제 시장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 시장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 네, 선물 지수가 못 따라가면 역전이 돼서 뭐 이럴 이제 백워데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이 이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선물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정상적인 순간으로 가고요. 3개월 뒤에 선물은 이제 3개월 기간이잖아요. 3개월 뒤에는 선물과 현물의 값이 같아져야 돼요. 이 상품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젓가락 두 개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항시 이제 세력들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를 이제 높은 것을 팔고 싼 것을 사서 균형을 맞추는 무형 거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이제 수단과 방법이 다르죠. 네, 이 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시면 시장이 강할 때, 선물이 강할 때는 항시 프로그램이 강해요. 예, 프로그램이 강합니다. 오늘도 이제 4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강세가 이어졌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해서 이 선물 매수를 놓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뭐 한 6천억 대까지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이제 좀 낙하를 시키면서 4,156억 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6월 선물 이제 누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가 늘어난 거죠. 2조 4천억 원이나 매수를 단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어제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고객 예탁금 유동성이 이제 크게 늘어나야 우리 온 시장에 이제 활기가 가동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부를 떼면 위아래가 이제 따뜻해지는데 물론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서 이제 51조 9천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전체 시장을 뭐 활발히 가동시킬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주식 대기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 종목이 한 1600개. 어제에 이어서 개인들에게는 이제 대단히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장이에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0.23%가 올랐지만 코스피 200은 0.48 올라서 예, 대체적으로 그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부를 떼는데 아랫목만 따뜻한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는 냉골이에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 그 쪽에는 대단히 그 추운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럼 오늘 이제 선물이 왜 이런 흐름을 보였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죠. 일단 우리 선물이 이제 미국의 선물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으니까 특히 야간 선물이 이제 다른 변수 없이 미국 증시 흐름에 이제 영향을 거의 100%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물론 국내 사정에 따라서 이제 안 받는 날도 있습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그냥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일 정도로 거의 미국 증시의 영향이 야간 선물에 미치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어제 미국 증시는 이거잖아요. 이제 페드가 이렇게 기름 부었던 그 주식 랠리 이것이 이제 멈춰지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뭐 이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뭐 테슬라나 메타, 엔비디아가 이제 선방을 했지만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질 않아요. 다 보면 뭐 1% 미만일 정도로 상승을 해도 그렇고 하락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는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속에서 말이죠. 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물론 이 제조 장비업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좀 흐름이 다르지만 0.72% 조정을 받았다. 그만큼 이제 오른 기업도 있고 뭐 내린 기업도 있고 어떤 일방적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TSMC 이런 데는 오르고요. 브로드컴이나 ASML 또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데가 0.92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증시랑 이제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으로 인한 그 랠리 이걸 멈추고 미국 시장은 전부 다 0.5% 이하의 약밥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의 장 마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액은 이제 79억 달러를 예측했는데 80억 5천만 달러. EPS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를 예측했는데 1.56달러가 나오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일 먼저 올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시간외에서 뭐 5%, 6% 이렇게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제 전망치 뭐 이런 부분도 85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는 86억 달러에서 이제 90억 달러 정도 회사가 이 미래 가이던스를 밝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주가가 대단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죠.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라 미래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7시에 개장이 되잖아요. 미국 선물 시장이 7시에 개장이 돼서 쭉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8시쯤 급락을 해서 8시 45쯤 우리 시장이 이제 시작할 때 다시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줬다. 그리고 중국의 증시가 개정이 됐는데 이제 중국 상해 지수나 항생 지수 이때는 중국 지수는 이제 강보합으로 상해 지수는 약보합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16개월 만에 한중일에 이제 삼국 외무장관 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죠. 향후에 삼국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전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한중일 관계는 멀고도 가깝잖아요. 그죠?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은 서로 대단히 먼 나라들이에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제 대단히 큰
국가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캐나다와 합쳐서 어떤 큰 국가를 이룬다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큰 국가가 되겠죠. 그죠? 예, 마음은 서로 멀어요. 거리는 가까운데. 그래서 이번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 현재 미국과 이제 모든 이 무역 흑자국들 아니겠어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이제 무역 흑자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삼국의 교류가 이제 활발해져야 되는, 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오늘 이제 3월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나라 워낙 그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를 재는 민감 척도예요. 그래서 이제 매월 1일 날 뭐 지표도 빠르게 발표하고 20일 날까지 이제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산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수출은 4.5%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오른 35억 5천만 달러, 수입은 이제 1.4%가 감소해서 35억 4천만 달러, 뭐 1천만 달러 이제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이제 11.6% 올랐고요. 자동차가 이제 3.7%, 반면에 원유 수출은 24.6%가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수출이 강하죠.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이제 자동차, 뭐 드론, 로봇, 뭐 지속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제품은 반도체들 아니겠어요? 전기, 전자 세상이 이제 오면서, 그래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그 반도체 칩을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제 음식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3%가 올랐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지 않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엔이 이제 강세를 150엔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 급격히 이제 엔이 강세를 보인다면 2024년 7월달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문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도 200일 이평선에 근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도 이제 마이너스 8%막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시 엔이 이제 급격히 강세가 되는 거, 뭐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됐던 엔의 자금들이 엔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팔고 다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코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2.6%, 인플레이션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중에 이제 선물지수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상해지수가 낙폭을 좀 키웠어요. 선전지수도 그렇고 항생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77까지 이렇게 장중에 폭락을 하면서 오후 시장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힘들어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2월 달에 20일 이평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이제 현재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행보를 하는 구간 속에서 이제 주가가 62평을 돌파하는 지점, 이런 지점을 이제 춘수생이다, 봄물이 일어난다, 정말 춥고 추운 그 겨울을 뿌리에다 집중해서 모든 잎을 떨구고요, 에너지를 뿌리에 집중해서 그 북녘의 sak풍을 견뎌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죠.
예, 선물지수가 3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에 집중하고 그 오랜 시간을 이제 고통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봄날이 오죠. 인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지향하니까 그만큼 뭐 밸류에이션도 낮아졌을 것이고요. 0.83 정도로 떨어지면서 이제 낮아졌잖아요. PBR이. 그러니까 싼 거죠. 제값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제값 받자고 조금 이렇게 봄날에 이제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춘수생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미 한겨울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350, 요 부근은 어떤 구간이냐. 지금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순이 돋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름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봄은 와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예, 우리의 주식의 들녘에도 봄이 와 있습니다. 꽃이 폈어요. 이걸 만끽하냐 안 하냐 그건 각자 투자의 몫입니다. 누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지도 않고 누가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의 선택이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흐름은 사계절로 따지면 봄, 한창 꽃이 핀 이런 4월의 봄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향후 다가오는 일정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 또 4월 2일 날 미국의 상호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월 달에도 눈이 내리잖아요. 북녘에는. 그리고 이제 날이 많이 춥잖아요. 이를 이제 꽃샘추위라고 하죠. 애들 학교 갈 때 가면 대단히 춥잖아요. 저도 이제 봄날에 뭐 4월, 5월 돼서 이렇게 나물뜨도록 가면 어떤 날은 5월 달에 이제 막 산속에서 눈이 내려요. 그럼 막 손이 시리잖아요. 그죠? 안개도 착 끼고 혼자서 이렇게 산에 이제 막 700m, 800m 이렇게 나물 뜯다가 뭐 날도 흐려가지고 이렇게 기온도 싸늘한 그런 꽃샘추위가 봄날에 있습니다. 봄날에 있어요. 다 화창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4월 15일 전후에서 미국인들 세금 내고 뭐 관세 부과되고 하는 4월 초순, 4월 15일 뭐 이 정도에 있을 수도 있다. 지금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06%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대단히 불안해요. 불안 요인이 다 가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판단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을 충분히 가지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어떤 벗어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추세를 벗어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시가총액이 350조, 뭐 우가지 포함하면 뭐 400조가 넘고 이러니까 개인들이 끌고 못 간단 말이죠. 개인들이 절대 끌고 못 가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걸 끌어당기질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더 나아지고 있네,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외국인들은 제일 먼저 뭘 살까요?
선물을 사겠죠. 그죠? 우리 배추밭이 좋아요. 아, 오늘 작황도 좋고 굉장히 가격도 좋을 거야. 저거 사두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배추의 선물 가격을 올려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안 보는 거예요. 야, 고도를 기다리듯이 드디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어느덧. 엊그저께만 해도 5만 3천 원대 막 5만 원 붕괴하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급락할 때. 근데 단기간에 지금 350을 이렇게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그냥 선물을 그냥 끌어담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를 인덱스에서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 코스피 비중에서 15%도 이제 되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시장은 거의 그 삼성전자의 자금이 몰려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춥습니다. 미국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국가들이 춥잖아요. 미국 혼자 잘.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막대한 자금이 투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다른 종목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뭐 70조, 80조 이렇게 늘어나서 그냥 하루에 뭐 거래대금이 10조가 아니라 뭐 20조가 터지고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개별 종목 이거 부진한 거 안 올라오는 것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떨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지금 이제야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선물이 이제 불안하다고 했죠. 한 마이너스 1% 이상 내리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뭐 한 0.4% 정도 내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강한 하락은 아니에요. 만약 오늘 이제 저 정도 하락을 주고 본 시장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는 투자하기가 더 좋아요. 갭상승이 일어나는 것보다 갭하락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시장 거래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갭을 메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해서 갭상승을 뜨면 갭상승이 메꿔줄 확률, 주가가 하락해서 야간 선물이 하락해서 갭하락으로 출발하면 갭하락이 메꿔줄 확률, 이런 부분에서 갭하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항시 그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에 대응을 하려면 현금 확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개인들이 주식을 잘 하시려면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적절히 시장 흘러가는 대로 시세대로 대응을 하면 그만이에요. 주가가 싸졌는데도 내가 살 돈이 없으면 그건 게임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 개별들 종목 사갖고 물려있는데 나는 보유한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손절 쳐가지고 그냥 빠져나오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 자기 자금을 올인해서 현금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건 거의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물론 현금을 다 써가지고 그 종목이 날아간다 그러면 떼돈을 벌겠지만 그런 경우는 개인들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6월 선물이 외국인들의 강렬한 매수 속에 새로운 그 추세 트렌드, 상승 추세를 이탈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 뭐 그나마 개별 종목 하락수가 좀 많긴 했지만은 시장 전체 지수로 보면 행복한 금요일 시장을 갈무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말 평안히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굴에 좀 다녀와 보려고 그래요. 꽃이 폈다 그래서 마음에 웃음꽃 좀 담아오고요.
자연에서 좀 심호흡을 하다가 굴의 수목원도 들려보고 일전에 이제 그 산수화 피는 데를 가봤는데 그렇게 감탄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인위적인 걸 이제 좋아하질 않아서 하도 주변에 꽃들이 없으니까 잠시 이제 저는 꽃을 보러 다녀오려고 해요. 주말 님들도 좀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기분도 좀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